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근무를 서는 도중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냐?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의 깊은 밤, 사수는 하염없이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에게 물었다. 아, 저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정도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모른다고 죄송할 것까지 없지. 김민재 상병. 평소에는 엄청 까칠하고 뭐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고참이었지만 이렇게 둘이 있을 때에는 참 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게 아마 원래 성격인 것 같다. 사수는 서 있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래쪽으로 보이는 흐린 불빛들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민가가 별로 없어 아래쪽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거의 가로등 아니면 탐조등이었다. 하긴 지금 이 시간에 민가에 불을 켜고 있진 않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대대 탄약고 앞이었다. 대부분 근무 서는 곳에 괴담이 전해 내려오듯 여기 탄약고 철조망 사이에 누가 있었다거나 탄약고 뒤쪽에 산속에서 새벽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더라는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MT에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다. 더구나 비가 이렇게 들이붓듯 쏟아지고 있는데 좌경계총 하고 있던 자세를 고치면서 사수를 한번 슬쩍 봤다. 총 내려놓고 있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올 거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때 내 사수는 쪼그려 앉은 채 다시 긴 한숨을 내뱉었다. 내가 고딩 때 겪었던 일인데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거든. 사수는 마치 오래전 옛날에 본 영화를 다시 틀어보는 듯 잠깐 뜸을 들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붓는 밤이었어. 그때 우리는 고3이었거든. 한참 자이든 타이든 공부에 매달려 있던 시기였지. 9시쯤 야자가 끝나고 친구 재민이랑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참치 삼각김밥을 먹고 독서실로 가는 길이었어. 큰 길로 가다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 옆에는 주택가가 있고 그런 곳이었지. 밤에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조용한 골목길 같았는데 둘이서 우산을 쓰고 독서실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갑자기 재민이가 컥 하는 소리를 내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재민이를 쳐다봤는데 재민이는 멍하게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고 우산을 뒤로 약간 젖힌 채 위쪽에 한 지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재민이의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 그 끝은 비오는 하늘이었어. 건물 높이로 한 3층쯤 되려나? 거긴 대부분이 주택가라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도 그 정도 높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계속 제자리에 서서 멍하게 뭔가를 보고 있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재민이의 시선이 향한 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거든. 높은 건물이나 비행물체 같은 것도 없었고 젖혀진 우산 위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해 보였어. 그래서 툭 치면서 야 뭐해? 이러니까 재민이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섭게 뭐야 하면서 같이 따라갔지. 성큼성큼 되게 빨리 걷더라고. 독서실에 다 와서는 입구 쪽에서 맨날 자고 있는 알바형 한번 보고 우리 자리로 갔어. 비가 와서 그런지 독서실에 사람은 거의 없었고 책상에 달린 스탠드 불빛 사이를 지나 내 자리에 앉았지. 가방에서 책 꺼내고 나서 재민이 자리로 간 뒤
같이 화장실 가서 한 대 빨자고 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재민이가 없었어. 항상 독서실 오면 같이 화장실 가서 한 대 빨고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 보였어. 내 자리 바로 앞줄이라 나가려면 내 자리에 있는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새 어디 간 건지 안 보이더라고. 먼저 화장실 갔나 싶어 화장실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었어.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자식. 그냥 혼자 한 대 피고 자리로 돌아왔지. 돌아와서 다시 재민이 자리로 가봤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처자고 있더라고. 프레임 사전 머리에 딱 올려놓고.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하면서 내 자리로 가서 공부했어. 한 2시간 지나서인가? 나도 이제 슬슬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재민이한테 집에 가자고 하려고 재민이한테 갔는데 그때까지도 처자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그래서 깨웠지. 집에 가자고. 근데 안 일어나더라. 이상해서 그 녀석 뒤통수를 세게 한 대 후려쳤는데 갑자기 급발진한 것 마냥 벌떡 일어났어. 엄청 놀랬지. 그런데 이놈이 눈이 완전히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눈으로 나를 휙 보더니 집에 간다고 허겁지겁 챙겨서 지 혼자 나가버렸어. 나는 벙쪄가지고 오늘 저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하고 툴툴대며 집에 돌아갔지. 다음날 학교에서 재민이를 보니까 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 아, 참고로 나랑 반은 달랐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놈인데 고1 때만 같은 반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반이었지. 그래서 만나러 가려면 쉬는 시간에 가야 되니 어제 뭔 지랄이었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쉬는 시간 내내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 깨울까도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애가 안 일어날걸?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 못 물어봤어. 야자 끝나고 독서실 가려고 가봤는데 혼자 먼저 집에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뭔가 진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삐삐를 쳤지. 뭐 그땐 삐삐 세상이었으니까. 호출해도 연락이 없어서 음성 남겼는데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다음날에는 아예 학교도 안 나왔어. 한 이틀인가 학교에 안 나오고 다음날에 나오긴 했는데 얼굴이 엄청 상해 있었어.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뭔 일 있었냐 물어봤는데 지금 뭐라 얘기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다시 엎드려서 자버렸어. 나는 계속 이상한 애 왜 이러지 하는 생각만 했지. 그리고 며칠 뒤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이 찾아왔어. 나는 방학 동안 부모님이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학원에 보내는 바람에 방학인 것 같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그리고 개학하고 오랜만에 재민이한테 갔어. 그런데 재민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방학 전에 왜 학교 안 나왔냐고.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따 야자 끝나고 독서실에 갈 때 얘기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야자까지 끝나고 만나서 편의점으로 갔어. 늘 그렇듯. 그런데 거기서 재민이가 겪었던 상황을 들었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독서실 가려고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봇대 꼭대기 쪽을 봤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전봇대 꼭대기를 보고 다니지는 않잖아.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고개 들어 전봇대 꼭대기를 올려봤는데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 좁은 전봇대 꼭대기에 쪼그려 앉아서. 심장이 덜컥하는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는 식칼을 물고 눈은 시뻘개가지고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얼굴은 하얘가지고 완전 전형적인 한국 귀신 모습이었대. 그런데 내가 뭐하냐고 탁 쳤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전봇대를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요즘 피곤해서 헛걸봤나 싶었는데 왠지 그래도 좀 꺼림직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랬대. 독서실에 도착해서 내가 담배 피러 가자 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래. 그래서 내 자리로 먼저 가보려 했는데 엄청 졸음이 쏟아졌대. 완전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그래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어느샌가 깬 거야. 기분이 좀 이상했대. 그래서 기분도 전환할 겸 한 대 빨러 가자고 하려고 내가 있는 자리로 와서 말을 걸었는데 그런데 내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야.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도 본 척도 안 했대.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왜 내가 자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자기한테 오더래. 그러더니 자리를 통과해서 저쪽에서 자고 있는 나를,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몸뚱이 같은 걸 막 깨우더래. 어느 순간 아찔하면서 깨어났대. 뭔가 너무 섬뜩하고 이상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둘러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막 시달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 전봇대 위에 있었던 귀신한테 말이야. 밤에 자다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면 그 전봇대 꼭대기에 있었던 귀신이 똑같이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로 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채로 입에 식칼을 물고 자기 목을 쪼르고 있었대. 그 상황에서 본인은 가위에 눌렸는지 꼼짝도 못하겠고 그 새빨간 눈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었대. 새벽이 되어 밖이 좀 밝아지자 그 귀신은 사라지고 몸도 가위에서 풀려났대. 뭐 첫날은 그랬다는데 그 다음날 밤에도 잠이 들자 그 귀신이 똑같이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졸랐대. 역시나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었고 그 새빨간 눈과 입에 문 식칼, 그리고 그 옆에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밤에 잠을 안 자려고 노력했대. 계속 음악 틀어놓고 커피도 한 3잔 마시고 잠을 자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잘 수가 없었대. 컴퓨터는 거실에 있어서 못 쓰고 책상에 앉아 음악 틀어놓고 만화책 보다가 잠깐 주면 화들짝 깨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새벽 3, 4시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그게 왼쪽 귀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귀로 서라운드처럼 들린대. 막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대. 너무 소름 끼쳐서 죽을까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 너무 괴로워서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막 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침대에 잠깐 앉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대. 그럼 어김없이 그 귀신이 나타나서 다시 목을 조른다는 거야. 그렇게 밤을 하얗게 보낸 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학교가 방학을 했대. 그동안 집에 있던 성경책도 베개 밑에다 둬봤고 찬송가 불경 다 틀어봐도 소용이 없었대. 점점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하루가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게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낮에 잠이 들어도 나타났다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런데 왜 집에다 말을 못했냐면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전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대.
안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안 나갔다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 알면 일요일은 물론 수요일도 월요일도 새벽에 같이 나가게 될까봐 안 그래도 잠 못 자는데 그렇게 밤낮을 시달렸대. 그런데 보통 자주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 볼 때마다 무력감에서 오는 그 공포는 당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 김상병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침묵을 깨고 나는 물었다. 그런데 김상병님, 방학 끝나고 와서는 괜찮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도 나타나냐고 물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참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대. 시달린 지 한 보름 정도 됐을까. 역시 밤에 잠을 안 자려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귀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더래. 신음소리 같은 게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귀에서 막 웃는 소리로 바뀌더래.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고요한 새벽에 내 귀를 빙글빙글 돌며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재민이는 계속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름을 느꼈대. 자기 집이 주택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뛰어내렸을 거라고 하더라고. 더 이상 이러고 살기 싫은데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여력이 더 이상 남지 않았고 죽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하다 보니 억울한 기분이 들더래. 지금까지 남 피해준 적 없이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으려고 하나? 대학도 못 갔고 여자친구도 아직 한 명도 못 사귀어 봤는데 하면서 말이야. 계속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더니 그 전봇대가 떠올랐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꼭대기에서 혹시 이 귀신이 지나가는 사람들 몰색하다가 좀 허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딱 들러붙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든 순간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 또 마침 그날은 부모님께서 새벽기도 가셔서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분노가 정점에 다다르는 순간 방 한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대. 야, 이 땡땡년아,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쳐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네 족밥으로 보이냐? 튀어나오라고. 완전 쌍욕을 하면서 방에 있던 물건을 다 집어 던졌대. 아마 이쯤에 있을 거다 하는 방향으로. 살아오면서 듣거나 했던 모든 욕을 한 30분에 걸쳐서 해댔대. 그것도 집이 떠나갈 정도로 온갖 물건을 다 집어 던져가면서 힘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그러다 지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대. 그러다 깨어나 보니까 대낮이었대. 얼마만인지도 모르게 푹 잠을 자고 깬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완전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귀신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했던 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나는 아직도 앉아서 저 멀리 흐릿한 불빛을 보고 있는 김상병을 보고 말했다. 김상병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며 나를 보고 말했다. 나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쪽에 관련된 분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악령이라고 하더라고. 원래 웃는 귀신이 제일 까다롭고 무섭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대. 그런데 그 귀신을 쫓는 법이 굿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에 씌인 사람이 강하게 양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상대하면 바로 도망치기도 한다더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양의 기운에 밀려나 버린다나 뭐래나. 그래서 귀신에 씌인 사람은 그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래.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쫓아버리는데 제일 효과가 좋대. 음기를 이길 수 있는 건 양기뿐이니까. 어느덧 저 멀리서 쏟아지는 비 사이로 불빛이 일렁거린다.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를 보고 있던 김상병은 내 뒤쪽을 천천히 보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거야. 이거 너한텐 아니니까 알아둬. 아까부터 보이던 네 뒤에 있는 그 여자에게 하는 거야.